오늘은 이제 KT 위즈의 항상 단점이자 장점인 야수파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KT 위즈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약간 고령화돼 있다라는 거죠.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내야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24시즌 프리뷰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유격수의 심우준 선수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내야가 조금 더 탄탄해진다. 그리고 거기에 상무에서 완전히 방망이로 작사를 낸 천성호 선수가 새로운 동력이 돼서 2루 주전 경쟁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2루수 공격력 강화가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심우준이 돌아오는 건 거의 축복과 같은 KT 위즈의 24시즌이다. 사실 심우준 말고는 베이스러닝에서도 다부지게 빠르게 뭔가 한 베이스를 더 이런 옵션이 KT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복귀하는 7월 달에 KT 내야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서워질 것이다. 그러면 심우준이 들어오기 전까지 2루는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여전히 박경수 선수가 있습니다만 공격력이 매우 섭섭하다. 그래서 심우준이 오기 전까지의 밑그림은 유격수 김상수, 2루수 천성호. 이 천성호 이 친구가 방망이에 꽤 소질이 있다. 저는 어쩌면 2루로 개막전서부터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암튼 24시즌 강력한 2루수 후보임에 틀림없다. 김상수는 여전할 거다. 24시즌도 충분히 테이블 세터진으로서 유격수와 내야 수비의 핵심 역할을 할 거다. 단 심우준 복귀 이후에는 포지션 변경, 타선 변경 이런 걸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관건은 황재균입니다. 야가 그래도 23시즌에는 타율을 꽤 많이 끌어올렸는데 타율을 끌어올리니까 홈런이 급감하고 있다. 물론 부상으로 고생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난 2년간 급감하는 추세다. 이 친구야말로 걱정된다. 황재균은 이제는 3할 택도 없고 2할 8푼 맥스에 홈런 15개 정도 나오는 게 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포수 장성우, 강현우 투톱 체제. 김준태는 엔트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좌타 대타. 늘 말씀드리지만 KT에서는 장성우의 존재 유무가 너무너무 전력에 큰 차이가 있다. 강현우는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젊은 포수다. 그리고 박병호. 24시즌 박병호에 대한 기대치는 황재균과 비슷한 2할 8푼에 홈런 2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호연 선수 슈퍼 백업. 그런데 올 시즌은 7월 이전까지의 모습이 24시즌은 정말 중요할 거다. 왜? 천성호가 개막서부터 뛸 가능성이 높고 7월 달에는 심우준이 올 거기 때문에 이호연의 자리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7월 이전까지 이호연 선수가 얼마큼 역할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할 거다. 그리고 장준원도 다시 경쟁이다. 오윤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준원 선수가 트레이드 초반에 와서 그 임팩트를 보여줄 때는 오윤석 선수를 밀어내는 느낌이었는데 부상당하고 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윤석 선수가 오히려 백업 중에서는 2루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도 엔트리 한 자리는 무조건 차지할 수 있는 선수니까 천성호, 이호연, 장준원 이 세 명이 엔트리 자리 하나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는 천성호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다. 1루수 그리고 지명타자는 문상철이 될 것이다. 23시즌에 빛을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24시즌은 조금 더 편하게 엔트리 경쟁에 대한 부담을 덜어놓지 않겠느냐. 올 시즌부터는 엔트리 한 자리는 무조건 차지할 것이다. 박형수님은 안 다치고 그냥 직립보행하시면 된다고. 구독 안 해? 올 시즌 KT 내야는 구성으로 보면 전혀 문제없다. 특히 그동안 지적되었던 노장 위주의 내야도 어느 정도 해법이 보인다. 천성호가 합류하면서. 그래서 저는 2024 시즌은 천성호의 활약을 엄청나게 기대하겠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이후에 심우준이 합류하게 되면 더욱더 KT의 내야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경쟁력 괜찮은 내야다. 지금서부터 어땠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 시즌 큰 변화 없을 것이다. 큰 변화 없었지만 갑자기 1루수가 크게 바뀌었죠. 천성호, 심우준 합류로 더욱 견고해질 거다. 심우준 합류가 엄청난 플러스 옵션이 됐다. 천성호 2024 시즌 버닝 기대된다. 시즌 초반만 버닝했습니다. 2루수 공격력 강화 숙제. 심우준 복귀 이후에 김상수 체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심우준 선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건 KT에 이런 유형의 선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임은 쉬운 3경기 뛰었습니다. 장타력도 별로고 그렇다고 에버리지가 무슨 뭐 난리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우준의 가치는 타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심우준의 가치는 심우준이 옴으로 인해서 2루수가
안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KT 위즈는 2루가 영 늘 불안했어요. 부족했고. 근데 심우준이 복귀를 하면서 김상수 선수가 2루로 가면서 굉장히 내야가 안정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천성호 선수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성호 선수는 타격에 소질이 있다라는 게 에버리지 보면 그냥 나와요. 75경기에서 295 때렸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 정도를 해놨어요. 출장 기록을 좀 보시면 개막전서부터 주전 2루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쭉 3월달서부터 5월 딱 말일까지 쭉 선발로 출전하고 그 다음서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하죠. 뭐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천성호 선수가 분명히 우타 위주의 타선인 KT 위즈에 아주 괜찮은 좌타 옵션으로 어필했다? 전 충분히 인정합니다. 관건은 뭐다? 황재균이다. 황재균 선수를 좀 보겠습니다. 22시즌에 타율이 3푼 이상 빡 떨어지면서 야 뭐야? 그랬는데 23시즌에 다시 2할 9푼대로 끌어올렸다. 오호 했더니 다시 3푼을 떨어뜨립니다. 그나마 홈런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개인사 때문에 야구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구적으로만 보면 이 친구의 타석에서의 영양가가 수년 전부터 저는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과 같은 모습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몸값이라면 그냥 머리 아픈 겁니다. 딜레마예요. 장성호 선수 바로 비교가 됩니다. 268 황재균보다 에버리지도 높죠. 홈런도 19개죠. 그리고 타순별 기록을 좀 보면 4번, 3번, 5번 여기서 놀았죠. 그러니까 중심이 장성우, 황재균 보통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문상철. 그러니까 뭐야. 한 방씩 갖고 있는 선수들이 4, 5, 6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디테일한 걸 하고 싶으면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제가 봤을 때 장성우는 클러치 능력, 장타력, 노림수 굉장히 좋은 타자거든요. 이상하게 저평가가 돼 있어요. 물론 베이스 러닝이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안정감에 있어서. 아무튼 좋은 포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게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요 시간에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강백호한테 포수 전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다. 강백호가 만약에 포수로 전향이 가능하다면 강백호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할 거다. 강백호가 포지션이 애매해? 외야수가 약해? 1루가 박병호 때문에 안 돼? 그럼 포수 시켜! 딱 이 멘트였죠. 그런데 정말로 4월 7일 날인가요? 강백호가 선발 포수로 나섭니다. 저는 강백호 선수의 포수 전향이 신의 한 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24시즌 포수 출전 30회로 장성우에 이어서 최다 출전 2위를 했다. 포수로. 오재일 선수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병호의 이적으로 인해서 첫 번째, 박병호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오른손 거포인 주전 1루수 문상철의 포지션 픽스가 드디어 완성되었으며 KT 위즈의 약점으로 꼽히는 좌타자 확보, 그것도 전문 1루수인 오재일을 얻음으로써 좌우 밸런스를 타석에서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안상철입니다. 홈런 17개. 우와! 대단해! 뭐가 대단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전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에버리지가 적어도 내야수구 1루 주전이면 2할 8푼, 2할 9푼은 가야죠. 2할 8푼, 9푼 갔으면 이거 기본적으로 25는 가요. 25. 그러면 반대로 에이 그래도 커리어 하이인데요. 그건 박수.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문상철 선수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문상철 선수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신경을 쓰는 타자가 되면 타율은 저절로 올라갈 거고요. 홈런은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때리면 본인이 알아서 때리니까. 저의 동반자 박경수가 은퇴했습니다. 일단 박경수가 은퇴해서 섭섭해요. 왜냐면 제가 나이를 그만큼 먹었다는 거고 경수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거고. 암튼 이제 박경수 선수는 코치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KT에서 지도자 생활로 승승장구하겠죠. 또 그래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전 참 신기해요. 오윤석은 2루가 됐던 1루가 됐던 진작에 어디 포지션 하나는 잡았어야 되는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상수가 오고 나서 더 존재감이 미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우준 복귀 이후에 제 예상대로 2루. 수비 최고예요, 최고. 역대 KT의 FA 영입 중 최고의 영입입니다. 타석에서도 팀 배팅 잘해, 에버리지 떨어지지 않아, 작전 수행 능력 좋아, 발빨러, 수비는 말할 것도 없어, 센스 있어. 김상수가 오고 나서 심우준의 빈자리를
지울 수 있었던 거죠. 24시즌 KT 내야 구성 자체 문제없다. 구성은 문제 없었지만 황재균의 부진이 너무 독보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내야 구성은 나이가 좀 있다. 이게 단점이다. 천성호가 2루를 확 잡았으면 더 낮출 수 있었는데 초반에 좀 반짝하고 뒤쪽이 헐거워서 좀 아쉬웠다. 10개 구단 내야 WAR입니다. KT가 내야가 9위입니다. 내야 구성, 건실함은 분명히 인정이지만 공격적인 퍼포먼스에서 장타력, 득점권 타율 등이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내야가 경쟁력이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어서 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즌 KT 외야는 로하스 영입으로 단번에 무서운 외야가 됐다. 그래서 강백호의 자리가 애매해졌다.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얘기했죠. 조용호, 김민혁이 다시 경쟁을 한다. 제가 로하스 영입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저는 신의 한 수다라고 프리뷰에 써놨는데 타율 3할은 물론 20개 이상의 홈런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강백호 수비 위치를 제가 이제 여기서 강백호 포수 봐봐 그 얘기를 여기서 했던 겁니다. 이 어린 친구를 지명타자만 시키기에는 너무 손해니까. 그리고 조용호와 김민혁이 항상 경쟁을 했죠. 한 시즌은 조용호, 한 시즌은 김민혁. 경연제로 잘했었는데 23시즌에는 조용호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김민혁이 계속해서 좌익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다. 자, 배정대. 사실 배정대 선수는 24시즌 1번 타자 시킨다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극구 반대했죠. 저 타율 가지고 1번을 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데. 저 출루율로? 백업 안치영, 송민석, 정준영. 이제 2년 차다. 이 친구는 무조건 기회 줘야 된다. 올 시즌 KT 외야가 전력이 살벌하다, 괜찮다. 그동안 KT의 공격력은 중심이 내야 옵션들이었는데 로하스가 딱 영입되면서 이제 외야로 살짝 넘어갔다. 그래서 시즌 전에 좌익수 로하스, 중견수 배정대, 우익수 김민혁으로 구성될 것 같다. 거기에 백업으로 조용호, 정준영, 안치영 등이 백업 괜찮다. 배정대가 기대 이하면 이제 중견수 자리에 얼마든지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도 된다. 로하스 영입으로 야수 쪽 짜임새가 무서울 것 같다. 외야 바로 보겠습니다. 로하스 영입으로 단번에 무서운 외야가 구성이 됐다. 로하스는 제대로 미쳤습니다. 강백호의 자리가 애매해졌다. 이게 이제 포수 얘기했다고 잘난 척하는 겁니다. 조용호, 김민혁 다시 경쟁한다. 결론은 완승하다 못해서 조용호 선수는 방출까지 됐습니다. 로하스 영입은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아까 제가 타율 3할에 20홈런 얘기했었는데 타율 3할 2푼 9리에 32홈런. 나이를 먹고 왔는데 너 왜 그대로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입니다. 재밌는 건 늘 KT는 1, 2번 타자가 없어갖고 손가락 물어뜯고 발톱 물어뜯고 지랄을 했는데 이강철 감독이 얘를 1번으로 띡! 진짜 생각 1도 못했는데. 그 다음 강백호입니다.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전경기를 뛰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버트 그러나 홈런 26개? 아 오케이 양보해서.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안 돼. 이래갖고 뭐 메이저리그를 가. 그런데 강백호의 홈런은 조금 다르죠. 강백호의 홈런은 라이너입니다. 라이너. 뿅! 이게 아니에요. 딱! 각도가 그냥 쭉!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가 정말 좋은 타자라는 건 심지어 좌투수한테 에버리지가 4할이지만 더 높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조용호와의 싸움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115경기 에버리지 3할 오픈 3리. 3할 오픈 3리. 후반기 에버리지가 4할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옵스가 9할 4푼대입니다. 거의 로하스랑 맞짱을 떴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저는 사실은 방출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즌 종료 후에 방출이 됐고 은퇴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대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야는 중거리형 타자면 홈런이 15개를 넘던가, 그게 아니면 타율이 고타율을 찍던가, 아니면 출루율이 겁나 좋든가. 하여튼 배정대 제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선수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준영 상무에 입단했죠. 그런데 이 친구 상무에 갔기 때문에 이 친구 자기 개발해서 3할 에버리지를 칠 수 있는 출루율을 높이고 해갖고 오면 분명히 자리 있을 겁니다. 왜야? 로하스 복귀하면서 게임 끝났다. 로하스, 배정대, 김민혁으로 주전 픽스 됐고 배정대가 역시 타격이 저는 영 불만이다. 주전 중견수기 때문에 외야 WAR. 외야는 KT가 5위를 했습니다. 야스파트 종합입니다. 노장 중심의 답답함. 24시즌도 솔직히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천성호에 대한 기대가 제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짝 시즌 초반에 맛배기는 봤고 가능성 충분히 봤다. 순식간에 외야가 무서워졌다. 결국 조용호가 견디지를 못했다. 황재균의 부진 잊어서는 안 된다. 강백호의 포수 전환 이거 이벤트성 아닌 것 같다.
꼭 기억해야 될 24시즌이다. 전체 야수 KT가 7위를 했습니다. KT 이제 24시즌 종합 리뷰입니다. 시즌 개막 후 꼬라박고 여름서부터 슬슬 밟던 거는 이상한 루틴이 생겼다. 24시즌은 진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7월 달에 선수단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좀비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리그 최초 와일드카드 결정전 업셋까지. 그것도 시즌 내내 박살났던 두산한테. 더욱 대단한 건 우리가 예상했던 선발진이 우리 예상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시즌입니다. 그리고 시즌 전에 로하스는 여전히 신의 한 수다 영입은 더 미쳐갖고 왔습니다. KT가 포스트 시즌 진출 안 하면 이젠 오히려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던 KT의 24시즌이었고 KT 위즈는 분명히 24시즌에 원활하게 돌아간 시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원활하지 않은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분명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KT 위즈 24시즌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한 시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KT 위즈 편 요걸로 24시즌 정리는 마치고요. 이제 내일 25시즌 프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빡빡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한번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캐스터였습니다.